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시만요. 예. 크게 안 해서, 자, 다시 한번, 크게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메뉴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수 학습 방법. 자, 식단 구성 방식을 감안하여 메뉴를 구성할 수 있는 메뉴 구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메뉴 구성 방법들은 자, 식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자, 다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원가, 식재료, 시설 용량, 경제성을 감안해서 메뉴의 구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원가도 계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원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무조건 최소화만 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적절한 품질, 적절한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손님이 원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식재료. 자, 식재료를 이제 뭐 계절성이 너무 뚜렷하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이런 편차가 너무 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 용량,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설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한 능력들도 메뉴를 구성하는 데 중요하다 했고요. 자, 경제성을 감안해서, 자, 이것을 팔았을 때 충분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느냐, 인기도 좋고 수익도 좋은 품목이 효자 메뉴가 되겠죠. 스타 메뉴가 되겠죠. 그죠? 반대로 되어버리면, 자, 이익률은 적고, 그러니까 푸드 코스트, 재료비는 높고 팔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식재료, 조리 방법, 메뉴명, 메뉴판 작성,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자, 메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뭐 용어, 명칭, 조리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얘기를 했었고, 자, 수익성과 선호도에 따른 메뉴 엔지니어링 4분법을 만들어서, 자, 4분법, 자, 뭐예요? 스타 메뉴, 도그 메뉴, 플로아 홀스, 그 다음에 퍼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충분히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공헌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메뉴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여러분들 19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이익이 높을 수 있도록, 자, 문제가 되는 거는 뭐다? 플로아 홀스와 그리고 퍼즐 메뉴다. 그러면 이 플로아 홀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메뉴의 가격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재료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양을 적게 한다든지 해서, 아니면 뭐 단가를 올리면서 그것도 좀 줄이고, 이런 이중적인 효과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왜? 인기는 좋으니까. 자, 반대 메뉴 같은 경우 이익은 많이 남는데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어떻게 판매를 증가시킬 수 있느냐, 뭐 마케팅적인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고객에게 권유 판매를 해서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자,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판매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참 보면 희한해요. 어디가 있냐면은 성근동에 가면 아날로그라는 이제 아주 옛날 술집, 옛날 집은 아닌데 이제 그냥 맥주 한 잔 마시고 소주 한 잔 마시고 이제 음악을 틀어줘요. 어떤 음악? LP판을 틀어주고. 그런데 이 LP판만 해가지고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른 모든 음악들을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노래를 주문했을 때 그 노래에 대한, 자기가 듣고 싶은 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LP판이 있으면 틀어주고요. 그게 없으면 어떤 형태?
컴퓨터를 통한 유튜브를 통한 그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동영상도 나오고 대신에 이 집에는 뭐가 있다? 앰프가 아주 좋은 앰프가 있어요. 그래서 음질이 좀 좋다는 거. 근데 화질은 안 좋아요. 화질 같은 경우는 좀 바꿨으면 싶은데 그 사장님 마인드가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이분은 다른 메뉴가 없어. 뭐 그냥 생맥주, 그 다음에 병맥주 있는 것만 받아서 파는 거예요. 팔면서 다른 메뉴, 옛날에는 뭐 오뎅탕,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노가리,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많은데 이 집은 아예 다 포기를 해버리고 아주 저렴한 안주, 마른 안주 해가지고 13,000원. 안주치고는 아주 저렴한데 얼마나 푸짐하게 주냐면은 소고기 육포, 그 다음에 뭐 여성들이 좋아하는 고구마 줄거지, 그 다음에 뭐 과자류, 그 다음에 뭐 티박, 그 다음에 팝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뭐 그래 해봤자 뭐 얼마는 안 하겠죠. 그런데 양 자체는 푸짐하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어떤 매출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술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술 매출. 호프 한 잔 5,000원. 자, 그 다음에 병맥 하나 6,000원에서 8,000원.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조금만 마셔도 한 6명 오면은 두당 한 10,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맥주 보통 한 2잔씩은 마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10,000원이에요. 안주값 다 포함하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뭐 다른 거라도 하나 푸짐하게 해서 그러니까 막 다른 선택의 메뉴가 없어. 자, 메뉴에 선택이 없어요. 그것도 사람을 또 사용하면서 뭐 안주거리를 만들고 이 정도는 안 되고 하니까 누가 한다? 혼자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뭐 혼자서 영업을, 영업보다 이제 운영을, 자, 이해가 되세요? 사람 한 사람 인건비 더 쓰면서 안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예 혼자서 하면서 한 가지 안주만 가지고 푸짐하게 그러면서 그 안주 때문에 술을 계속 안주 다 먹으려고 계속 술 시키는 거예요. 자, 그 외에 손님이 먹고 싶어하는 안주가 있으면 손님 보고 요즘은 뭐가 잘 돼 있다? 배달 앱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손님에게 아예 배달시켜 먹어라. 그건 인정해 주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들도 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통닭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뭐 회라든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자, 그런 것들을 해서 자 구성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것도 하나의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너무 좀 메뉴에 신경은 또 많이 써야 되겠지만은 좀 오늘날에는 뭐 인건비나 이런 공원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할 때 하나를 거치면서 하나를 더 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자, 술안주를 통해서 업이 되잖아요. 술 매출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메뉴의 다양성. 자, 우리가 해장국집에, 뼈다귀 해장국집에 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뼈다구를 시켰을 때 참 애매한 부분들이 따로따로 시키면 해장국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 더, 감자탕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38, 24, 24,000원이 돼버려요. 두 사람이 왔는데 그렇게 시키면 24,000원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밥 따로, 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술 따로,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훨씬 더 매출 자체가 올라가 버리죠. 그죠? 자, 이런 형태. 자,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쭉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 한번 정리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자, 식당 구성을 감안하여 메뉴를 구성할 수 있는 지식을 터득했습니다. 자, 4분법으로 메뉴를 4종류로 나누어서, 자, 스타 메뉴, 도그 메뉴, 플라홀스 메뉴, 퍼즐 메뉴 구분해서 구성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원가, 식재료, 시설 용량, 자, 이런 것들을 해서 숙지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익성과 선호도, 자, 이런 것들 다 했던 거죠. 그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정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하십시오. 자 페이지 20페이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성취 수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을 볼 때 자 균형 잡힌 식단 구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식재료에 대한 시설 용량 경제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메뉴의 구성에 대한 조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이제 점검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식재료의 중요성 누누이 얘기했죠, 그죠? 식재료가 왜 중요한지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식재료는 음식에 대한 기본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자, 이 재료를 관리 잘못해버리면 사람들이 참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이 최근에 겪은 것들 중에, 1개월 이내에 겪은 것들 중에,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더라. 코로나로 인해서 식재료가 막 무너뜨려져가지고, 요리가 잘못됐는지, 재료가 들어올 때 잘못됐는지, 단가 산 걸 바꿔서 그랬는지, 아니면 오래 보관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상태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나오더라. 요즘 같은 경우. 자, 그런 현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요. 자, 얼마 전까지 굉장히 배달 앱이 급속도로 증가를 했어요. 배달이 증가를 했어요. 사회적으로 전부 다 증가를 했어요. 왜? 전부 다 통제를 하고 가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경제가 안 돌아간다 해서 자 2.5단계에서 이제 1단계 정도로 자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이되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칸막이를 해서 먹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면 안 된다, 식사를 할 때. 그리고 일정 거리를 두고 들어올 때도 열을 체크하고 조사를 하고 이런 손 씻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들이 3분의 1로 갑자기 확 줄어드는 거예요. 배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빨리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전에 식당업을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아이고,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해서 시스템을 바꾼 거예요. 뭐로 바꿨다? 배달 시스템으로 전부 다 바꾼 거예요. 다시 메뉴 개발하고 전부 다, 배달의 민족 가입하고 그 다음에 포장지들 가지고 다시 메뉴를 개발한 걸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한 칸을 줄여서 배달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돼요? 갑자기 배달이 지금 이 순간 얘기하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배달이 증가되던 것들이 다시 불어주니까 식당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늘어난다는 거. 그러면서 배달이 줄어든다는 거. 자, 그러한 시대적 흐름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다는 거. 자, 알아두시고, 그렇게 됐을 때 선호도나 아니면 이런 변경되는 것들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또다시 바꿔야 된다는 거. 이 상황을 잘 보고 좀 해야 된다는 거. 참 어려운 시절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두 가지 다를 할 수 있도록 홀 손님도 받으면서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런 다음에 자,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메뉴, 엔지니어링, 자, 목적, 자, 이걸 통해서 이윤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수익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엔지니어링의 중요성,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어떻다? 체계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제 구분하는 그러한 거라는 거. 자, 매트릭스 이런 것들 자 반드시 알아두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쯤 되면 이제 공부할 건데 영양학이라든지 영양소 섭취라든지 아니면 권장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또 메뉴의 구성비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더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면대면 수업을 하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거는 뭐 어떤 건지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은 제가 잡아주고 수정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동영상이라서 조금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좀 하고 메뉴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사회에 나가서 이 외식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는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좀 이해를 좀 충분히 해서 부족한 면은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놔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 뭐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질문을 개별적으로 문자로 보내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이제 관리 계획, 메뉴를 개발을 잘 해야 되는데, 자,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정 개발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되겠죠, 그죠? 자, 제일 먼저, 자, 고객이 어떤 수요를 원하는지 수요 예측을 잘해야 되겠고요. 자, 수요가 필요하더라도 뭐다 수익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자, 수익성이 너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팔아서 수익이 얼마큼 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용 가능한 식자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그리고 조리 설비가 충분한지. 자, 예를 들자면, 자, 메뉴를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회를 뜬다. 아주 고급스러운 회를 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회감 부분에서 머리 떼내고, 꼬리 부분 떼내고, 내장 부분 떼내고, 아주 좋은 횟감 부분만 싹 도려내서 사용을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나머지 이용할 게 많죠. 자, 머리 대가리를 가지고 매운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조림을 한다든지, 아니면 튀김을 한다든지, 자, 그 다음에 뭐 뼈를 가지고, 아니면 껍질을 가지고 껍질 무침을 한다든지, 자, 다양하게 메뉴를 다양하게 더 개발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식자재 비용은 증가되고 손님의 만족도나 더 많은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약해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조리 설비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자, 우리가 자, 메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자, 예를 들자면은 뭐 보거다. 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 보거를 가지고 보거 수육 형태를 할 수가 있고, 보거를 가지고 지리탕 형태도 할 수 있고, 매운탕 형태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을 가지고 복불고기도 할 수가 있고, 수육도 할 수가 있고, 자,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지리를 하려면 이런 설비가 볼같이 아니면 냄비같이 이런 형태가 있어야 되고, 불고기를 한다면 불판에다가 불고기를 볶을 수 있는 숯불이나 아니면 이런 형태, 자, 이런 형태의 이중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조리 설비가 없다면 뭐 복불고기는 포기를 하고 복조리를 하면서 지리와 매운탕 형태 두 종류로는 갈 수가 있겠죠. 같은 그릇에다가 양념만 틀리면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메뉴에 대해서, 조리 설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메뉴를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자, 복요리를 가지고 자, 지리와 매운탕을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볶음대기를 활용한 볶음대기 무침이라든지, 아니면 콩나물을 삶으면 콩나물 그 무침을 또다시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메뉴를 다양하게 활용하면 훨씬 더 좋겠죠. 자, 예를 들자면 어탕을 하면서 어탕을 가지고 정식으로도 하고 밥을 낼 때, 자, 그걸 가지고 칼국수나 그 다음에 수제비 형태로 또다시 메뉴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어탕 종류의 재료를 가지고 튀김 형태, 자,
그런 튀김 형태의 술안주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게 이 어탕을 가지고 삼계탕을 닭을 넣어서 어탕 형태로 해서 용봉탕 형태로도 조리가 가능하고, 자, 이런 식으로 메뉴를 다양하게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손님들이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다양한 맛들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한 번은 이 손님이 와서 정식 먹고, 한 번은 와서 수제비 먹고, 한 번은 칼국수 먹고, 한 번은 용봉탕 형태 먹고, 한 번은 피레미 튀김, 그 튀김을 먹을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영양학적인 요소를 좀 더 파악을 해야 되겠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 삼계탕 같은 경우에는 영양학적으로 어떤 데 먹는다, 뭐 여름이든지 보양식으로 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인데, 어떻게 더운 날씨나 기력이 딸릴 때, 자, 그 다음에 어탕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수제비나 칼국수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좀 더 그거 할 때 날씨의 영향, 자, 그런 것들, 자, 막걸리집이나 이런 데 보면 전집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전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 장사가 잘 되나요? 네, 비가 오고 또 날씨가 흐리고, 자, 그럴 때 기압차로 인해서 찌짐 같은 걸 구우면 찌짐 소리 자체가 뭐 비 오는 소리도 있겠지만 공기 자체가 내려앉으면서 그 냄새가 퍼지기 때문에 아주 고소한 게 땡기는, 자, 그러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원리들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지역별로 특색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자, 인근 주위에 뭐가 있나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돈백이라는 특별한 메뉴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어 고기를 가지고 삶아서 만든 건데, 이 지역의 특산물이에요. 이 지역에서만 주로 먹는 그러한 메뉴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바닷가 쪽에 있는 친구들은 뭘 많이 먹는다? 생선류를 많이 먹더라. 생선류를. 자, 그 다음에 육지 안에 있는, 자, 대구나 아니면 뭐 강원도, 그 다음에 뭐 또 그 다음에 대전 이런 쪽 같은 경우 중간에 있는 위치에 있는 데는 해산물들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주로 뭘 먹더라? 육고기를 많이 먹더라. 왜? 그 생선들을 살아있는 화로를 가져와서, 물론 있기야 있겠죠. 있는데 다른 데보다는 적고 가격차가 비싸더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식습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 바닷가 쪽에는 생선류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잘 먹는, 자, 그러한 식습관이 형성이 되어 있고, 내륙지방으로 갈수록 어떤 현상? 내륙지방 같은 경우에는 육고기 형태, 자,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 뭐 이런 형태의 육고기들이 많이 먹는 그러한 식습관과 선호를 나타낸다는 거 아시겠죠? 부산 같은 데는 뭐 있어요? 자갈치 시장이 있잖아요. 그 주위에 어떤 것들이 형성되어 있냐면은 고갈비 골목 이래가지고 뭐 전통적으로 뭘 주로 판다? 예, 고등어를 구워서 파는데 그걸 뭘 한다? 고갈비라 합니다. 그거 가지고 뭘 한다? 술안주를 한다. 막걸리를 한다. 퇴근하면서 한 잔 먹는 그러한 선호를 보이고 있고요. 자, 경제적으로 본다면, 자, 경제적으로 보면 어떤 현상들, 자, 좀 잘 사는 사람들 집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를 굉장히 선호하더라. 소고기를 즐겨 먹더라. 그 다음에 중산층들이 모여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들이 주로 선호하고 먹는 고기들은 돼지고기들. 자, 그런 집들이 잘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뭐 사회적으로 좀 그렇지만 뭐 달동네나 좀 힘든 과정에 계신 분들, 자, 이런 경제적으로 좀 힘든 사람들은 이건 통계학적으로 나온 그거니까 주로 먹는 것들이 뭐더라? 자, 그래서 살펴봤을 때 그 사람들이 주로 먹는 것들은 닭고기를 주로 많이 먹더라.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사회적으로 본다면, 자, 외국 같은 경우에요. 외국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분포를 본다면, 자, 백인들이 주로 사는 곳, 흑인들이 주로 사는 곳, 히스패닉이 사는 곳,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권들이 어디에 있느냐. 자,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안이 많은 곳들 같은 경우, 젊은층이 많이 사는 곳 같은 경우, 아이들 위주의 아이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히스패닉 같은, 자, 다양한 문화에서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가부장이 결정하는 그런 메뉴가 또 선호가 높고요. 또 그 다음에 모계사회 같은 경우 엄마들이 결정하는 자 그러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다는 거. 고객의 특성에는 아시겠죠? 자, 고객의 특성에는 이런 문화적, 사회적, 그 다음에 지역적, 또 그 다음에 형태적, 식습관들이 틀리고 선호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